오늘의 국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나이가 된 아줌마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아주 시골은 아니고 흔히 읍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분식집이라서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끼니를 때우고 가는 가게입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번기에는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요. 여름에는 제초 작업에 동원되기도 하고 가을에는 가수원에 가서 과일 따는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백수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정해진 직업이 없다 뿐이지 꾸준히 일은 하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가끔씩 속이 타지만 남편은 언제나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지요.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얼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을 겁니다. 반반한 얼굴에 낚여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요. 게다가 다른 남편들보다 다정한 성격이기도 하고 가끔은 로맨틱한 부분도 있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암튼 그러다 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이 힘들었고 제가 떡볶이 팔아서 번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살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제가 손맛이 좋아서 단골 손님이 많았거든요. 떡볶이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장사도 시작할 수 있었지요. 특히 여고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습니다. 항상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영숙이라는 이름의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미정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여고 시절 우리 세 명은 어딜 가나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여고 삼총사라고 불렀지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지요. 우리는 세 명 다 떡볶이라면 환장을 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매일 가던 떡볶이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지요. 영숙이는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조금은 새침해 보이는 얼굴로 항상 시집을 손에 들고 다녔지요. 반면에 미정이는 여고 시절부터 소문난 왈가닥이었습니다. 선머슴 같은 성격에 동네 오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날라리 같은 아이였죠.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미정이를 무서워했습니다. 하루는 얼굴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왔길래 걱정을 했더니 이거 사실 폼으로 붙인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좀 노는 애처럼 보이잖아. 라며 깔깔 웃더군요. 암튼 좀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성격이었어요. 특별히 잘난 데도 없었고 미정이처럼 막 나가는 성격도 아니었죠. 굳이 따지자면 미정이보다는 영숙이와 더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셋이 사이좋게 지냈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는 사는 동네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만날 수 있었지요. 결혼은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오빠였는데 처음 사귄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영숙이도 결혼을 했고 미정이도 비슷한 시기에 외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영숙이가 결혼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군청에 다니는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덕분에 시집을 가서도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미정이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딱 봐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요란하게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남자랑 연애하는 걸 좋아했던 미정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왜냐하면 미정이는 혼자 살면서도 언제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미정이는 이렇게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과부라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나이를 먹어도 여고 시절 성격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암튼 우리는 반평생이 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네요. 그러다가 몇 해 전 우리가 다 같이 신살이 되던 해에 미정이의 제안으로 우정 반지를 맞추기도 했었지요. 저는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유치한 것 같아서 반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영숙이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같이 반지를 맞췄습니다. 미정이는 내가 보니까 남편들 다 소용없어. 친구가 최고고 우정이 최고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게 있다며 반지에 아우디라는 단어를 새겨놓자고 했습니다. 그거 외제차 이름 아냐? 그걸 반지에 왜 새겨? 내 말에 미정이는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줄임말이야.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줄여서 아-우-디. 어때 멋지지?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우리는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미정이는 난 항상 이 반지 끼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항상 끼고 다녀. 내가 너희들 만날 때마다 확인해 볼 거야. 결혼 반지는 빼놓고 다녀도 되는데 우정 반지는 절대 빼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에도 반지를 안 빼놓고 다녔지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투박하고 크기만 한 결혼 반지보다 예쁘기도 해서 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끼고 다니다 보니 이제는 반지가 손에 없으면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이좋은 친구 사이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 삼총 사이 우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아도 분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옷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워낙 이일저일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빨래를 하다 말고 남편의 옷에 묻은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룩에서 희미하게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더군요. 저는 분식집 일을 하면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닌 지가 오래라 내 것일 가능성은 없었죠. 순간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더군요. 하지만 오며 가며 묻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 외도를 의심하는 건 지나친 생각인 것 같아서 더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남편의 태도가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도 잦아졌고 가끔 날 귀찮아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잠자리를 가졌는데 최근에는 피곤하다면서 자꾸 피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은 더 이상하게 행동을 했거든요. 생전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고 내가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더군요. 얼굴 반반한 거 빼면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 남편의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이 없어지고 나니 저는 남편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얼굴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그런 내 마음은 모르고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이 사는 서울로 가게 되었지요. 다행히 아들은 큰 병은 아니었고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병원에서 아들 병간호를 해주었고 올라간 김에 아들 살림살이도 좀 챙겨주면서 열흘 정도 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사이에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겨우 열흘 비웠다고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어. 당신 밥은 챙겨 먹고 다닌 거야? 그러자 남편이 집안이 뭐가 어때서 내가 보기엔 깨끗하기만 하구만. 그동안 잔소리하고 싶어서 입이 아주 근질근질했지. 왜? 더 있다가 오지 그랬어. 이러려고 일찍 왔냐? 라며 짜증을 내더니 볼 일이 있다고 외출을 하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집안 곳곳에서 쉰내가 나고 싱크대도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잠을 자는 안방부터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있는 이불을 털려고 드는 순간 뭔가가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지더군요.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았더니 작은 반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익숙한 디자인의 반지라서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떨어뜨린 건 줄 알았지요. 하지만 내 손에는 있어야 할 반지가 전부 있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닫고 저는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는 바로 우정 반지였거든요. 다시 한번 보아도 아우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우정 반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없는 사이에 이 방에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게다가 반지가 이불 속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불륜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미정이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얼마 전에 남편의 옷에 묻은 여자 화장품도 생각이 났습니다. 빨갛게 립스틱을 칠한 미정이의 입술이 남편에게 닿았다고 생각을 하니 징그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숙이와 미정이에게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었지요. 혹시 모르니 우선은 만나서 반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 확실하게 알아낸 다음 족칠 생각이었죠. 잠시 후 약속한 장소에 영숙이가 먼저 나타나더군요. 저는 영숙이가 오자마자 손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내 예상대로 영숙이는 우정 반지를 끼고 있더군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미정이도 커피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를 갈았네요. 오늘따라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 미정이의 차림새가 제 눈에는 천박하게만 보였습니다. 미정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미정이한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영문을 모른 채 두 손을 앞으로 내밀더군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지가 없을 줄 알았던 미정이의 손에 우정 반지가 떡하니 끼워져 있더군요. 미정이는 윤희야 왜 그래? 오늘따라 너 좀 이상하다. 손은 왜 내밀어 보라고 그런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우정 반지 잘 끼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정이는 별소리를 다 한다며 나가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얼떨떨해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네요.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고 우리는 일찍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영숙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미정이를 붙들어 세웠지요. 그리고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너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 맞지? 내 말에 미정이는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니네 남편이랑 바람을 피다니 라고 하더군요. 내가 우리 집 안방에서 이걸 발견했어. 나 없는 사이에 네가 흘리고 간 거 맞잖아. 그걸 본 미정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며 그 반지는 절대 자기 반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숙이가 그랬단 말이야. 영숙이도 아까 손에 반지 끼고 있었어. 내 말에 미정이가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래, 영숙이가 맞네. 이제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영숙이가 내게 반지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땐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반지를 새로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미정이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미정이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거 영숙이를 다시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가 나타났고 저는 영숙이에게 전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내 말을 다 듣고 난 영숙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정이한테 너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윤희야, 나 믿지? 나 영숙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 절대 안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정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더니 전현이 어디서 연기를 하고 있어. 빨리 솔직하게 안 불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영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이가 험한 말을 하니 무섭다며 내 뒤로 숨더군요.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둘 다 따라와. 라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에 들렀지요. 경찰은 우리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지방파출소라지만 이런 일로 경찰서에 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줌마들끼리 해결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유전자 감식인가 뭔가 그거 해줘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과학수사하면 전부 밝혀낼 수 있잖아요. 경찰 아저씨한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린 지금 심각하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유전자 감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 분이서 해결하시고 소송 걸릴 있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때 파출 소장님이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댁이 어디라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우리 집 주소를 불러주었죠. 거기요? 거기 이번에 CCTV 새로 달았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파출 소장님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우리를 부르더군요. 여기 와서 같이 봐요. 제가 상부에 요청해서 컴퓨터로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 집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영숙이가 갑자기 유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반지의 주인이 너였냐고 물었지요. 미정이도 화가 나서 거봐 내가 나 아니라고 했잖아. 라며 흥분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끝까지 미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숙이가 실토를 하니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있는 애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응? 사실은 나 우리 신랑이랑 말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어. 겉보기에만 부부지 남이나 다름없다고. 알고 보니 영숙이는 부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니네 남편 보고 옛날 생각이 났어. 사실 니네 남편 내 첫사랑이었거든. 내가 먼저 좋아했었는데 말 못하고 있다가 너한테 뺏겨버린 거야. 그런데 오랜만에 다정하게 말 걸어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먼저 니네 남편 유혹한 거야.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더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에 영숙이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미정이도 나서서 네 사정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넌 콩밥 좀 먹어야 돼. 윤희 일도 그렇지만 까딱하면 내가 전부 뒤집었을 뻔했잖아. 그거 나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영숙이를 잡아 먹을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미정이를 경찰들이 달라붙어서 겨우 뜯어 말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눈치도 없이 밥 달라는 소리나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이혼도장 찍을 준비나 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오늘 경찰서 갔다 왔어. 영숙이가 전부 털어놨으니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을걸.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내가 둘 다 가만 안 둘 테니까 두고 봐.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듬뿍 뜯어냈지요. 그리고 영숙이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한테도 쫓겨나서 혼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30년이 넘게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전부 깨지고 나니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더군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우울하게 지내다가 겨우 추스리고 다시 장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정반지는 전부 금은방에 팔아버렸습니다. 반지를 팔고 난 돈으로 미정이랑 둘이서 밤새 술을 마셨네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미정이가 그러고 보니 우리 셋 다 이혼녀 타이틀 달았네. 역시 우리가 친구이긴 한가 보다. 라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미정이를 따라 웃고 말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부 말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